충청남도 농업기술원과 충남의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새해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농콩이나 밭콩 안정 생산 재배 기술 교육을 하게 된 저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이승원입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이승원 강사를 소개합니다. 농촌 지도 사업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요. 최근 정부의 벼 생산량 조절과 관련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배하기 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농콩 재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비롯해도 농콩 재배 면적이 60헥타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콩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콩의 생육 단계별 특징, 품종의 특성,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재배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콩은 대부분 중만생종에서 만생종입니다. 생육기간이 140일에서 150일 정도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1년에 2모작 재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논에 콩을 재배했을 때, 밭에 콩을 재배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주로 작물을 재배할 때 2모작으로는 콩과 동계 작물을 혼합하여 재배함으로써 1년 2모작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콩의 일생은 영양생장기와 생식생장기로 나누게 됩니다. 영양생장기에는 발아기와 유묘기, 신장기로 나누어서 약 50일 정도의 기간이 되겠고요. 생식생장기는 개화기와 꼬투리 형성기까지 약 50일 정도, 종실비대에서 수확기까지 약 40일 정도에 걸쳐서 수확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간을 잘 맞춰서 재배에 이용한다면 1년에 2모작 재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콩 재배 시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은 종자 선택입니다. 종자는 되도록이면 충실하고 큰 종자가 좋고요. 우리 지역에서 잘 알맞는 품종을 적기에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선 구할 수 있는 품종으로는 정부 보급종으로 보급이 되는 대원콩이라는 품종과 2021년부터 공급 예정인 대찬 품종이 있습니다. 이 대원콩이라는 품종은 콩알이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며 두부 수율이 좋아서 계약 재배하는 업체들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되겠고요. 대찬이라는 품종은 키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수량도 많이 나오고 차격고가 높아서 농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논에서 재배하기에 가장 편하다라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 대상에서 공급이 되는 선풍콩과 대풍 2호, 청자 4호, 5호도 공급 예정입니다. 청자 5호와 같은 품종은 토양 특이성이나 지역 적응성, 기계 수학 적응성 등을 알아보고 재배하셔야 됩니다. 기계 재배에 적당한 품종으로는 선풍이나 대창콩, 대풍 2호 콩, 최근 육성된 평원콩 등이 있습니다. 기계 수확에 적합하다는 것은 논에 재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논에 재배가 가능한 품종은 도복이 되지 않으며 차겹고 콩이 밑에서부터 달리는 이 높이가 높아서 기계 수확 시 손실이 적은 품종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도복이 되지 않으며 탈연 및 탄립이 적은 품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리태 품종과 같은 경우는 청자 4호와 5호가 있으며 이러한 품종은 수량이 많이 나오며 콩알도 크기 때문에 논에서 재배하시거나 밭에서 재배하실 때, 단지화 재배하실 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자 4호나 5호는 지금까지 육성된 콩 품종과는 다르게 300평당 300kg 이상의 수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백태인 메주콩과 비슷한 수량이 나온다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콩 시장에서 검정콩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콩 파종 시기는 6월 상순 전후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의 파종은 기계화 재배가 적당하도록 이랑 사이는 60에서 70cm, 콩과 콩의 파종 간격은 10에서 20cm 정도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콩은 대부분 발화율이 좋기 때문에 파종 시 2립 정도가 출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의 파종 립수가 출하될 경우에는 콩끼리 초기 생육 경합이 될 수가 있고
이는 높이 생장으로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콩을 파종하시는 깊이는 3에서 4cm 정도 깊이로 일정하게 파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사업소에 가면 콩 파종기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종기를 이용해서 파종을 하신다면 노동력 절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세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류 기피대나 파종 시기를 맞추셔서 파종을 해주시면 초기 관리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질소를 고정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2020년과 같이 비가 자주 오거나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특히 논토양 같은 환원토양에서는 배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옥 박테리아의 기생률이 매우 낮습니다. 경작지의 경우 성분량으로 질소, 인상, 가리 약 300평당 3kg 정도 기비로 넣어주시면 되고, 개간지의 경우는 2배 정도 더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양분 용탈이 심한 용탈지의 경우도 비료를 2배 정도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내 토양에 양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통 정도 있다면 300평당 1톤 정도 밑거름으로 퇴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화 후 약 10일 정도 이후에 요소 비료를 시바르당 5kg 정도 살포를 해주시면 콩의 수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콩의 제초제는 크게 발화전 토양처리제와 출하 이후에 콩과 잡초가 경합하는 시기에 경협처리제를 뿌려주시는 걸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발화전 처리제의 경우 파종 3일 이내에 처리해 주셔야 되며, 콩이 출하된 이후 발화전 처리제를 살포하실 때는 약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살포하실 때에는 살포 시기와 살포량을 적절하게 맞춰서 처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후 경협처리제 살포는 콩의 영양생장기 잡초와 경합하는 시기에 화분가 잡초에만 방제가 가능합니다. 화분가 잡초 3에서 5엽기에 사용하셔서 화분가 잡초를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 화분가 잡초가 더 커진 상태에서 제초제를 뿌려주실 때에는 제초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화분가가 아닌 잡초를 제거하실 때에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콩에 등록된 비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비선택성 제초제는 콩의 잎이나 줄기에 묻으면 약해의 발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살포하실 때 주의하셔서 살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진은 논두렁 제초 과정에서 이러한 제초제 약해 성분들이 비산이 돼서 아래 논에 흘러 들어가거나 논에 있는 벼의 잎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고사된 피해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업인들께서도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경협처리제를 살포하실 때는 주변에 콩이나 옥수수 등인 이 이파리가 긴 화분가 작물이 있는지 꼭 살피신 후 조심해서 뿌려주셔야 됩니다. 콩의 순지르기는 이른 파종으로 콩의 영양생장이 왕성할 경우, 키가 큰 품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도복 예방 등의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순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콩의 분지수 증가에 따라서 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콩의 도복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와 같이 날씨가 좋지 않다거나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콩의 생육이 불량할 경우에는 순지르기를 하면 오히려 생육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순지르기는 콩의 생육에 따라서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순지르기를 하는 방법은 콩에 본엽이 있고요. 콩을 파종했을 때 나오는 이 떡잎과 그 이후에 불완전엽이 나옵니다. 5엽에서 7엽 사이에 이 마디를 적심해 주시면 되고, 그래도 콩의 크기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적심을 하고 나서 10일 후에 2차 순지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 사업소를 통해서 순지르기 장비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순지르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지르기를 오히려 생육이 위축된 2020년도에 하셔서 순지르기에 의한 피해가 나타났던 피해 현장 사진입니다. 2020년에는 7월, 8월 달 무려 50일 이상의 강우에 따라서
대부분의 콩이 습해에 의해서 뿌리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잎을 자르는 순지르기를 하실 경우에는 오히려 옆이 위축돼서 갈변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콩이라는 작물은 20에서 25도 내외에서 생육이 가장 좋습니다. 30도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콩의 착엽률 감소나 낙화를 증가시키기에 수량의 감소를 오히려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콩이라는 작물은 수분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 흡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가 있는 반면 수분에 너무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에는 뿌리가 짧은 이 콩이라는 작물, 청근성 작물인 이 콩이라는 작물은 오히려 수분에 의한 습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콩의 수분을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꽃이 피는 시기부터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 꼬투리가 비대되는 시기에는 콩이라는 작물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우리 벼에서도 수인기나 감수분열기에 물을 깊게 대주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삭이 생기는 시기에는 모든 작물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시기 우리나라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해서 비가 오지 않거나 가물다면 골 사이로 물을 대주었다 빼주어서 수분 공급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밭에 재배를 하실 경우에는 관수 시설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를 하셔서 콩이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물을 공급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콩이라는 작물은 개화기 이후부터 특히 수분에 의한 습해 피해가 심합니다. 2020년도에도 역시 잦은 강우와 집중 호우에 의해서 농콩 습해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습해 피해 시에는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고인물이 배수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습해 피해에 의해서 잎이 금방 갈변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포장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즉시 회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1% 요소액을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영양제와 같이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 효과는 더 좋습니다. 콩의 일생 중 개화기 이후 꽃이 피는 시기 이후에 습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수량 감소가 특히 더 심합니다. 크게는 30%까지도 수량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배수 관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 전년과 같이 비가 자주 오는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에는 배수 불량 포장에서 콩의 뿌리 부분에서 병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농업인들은 먹뿌리 썩은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검은 뿌리 썩은병이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검은 뿌리 썩은병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콩의 생육이 왕성한 영양생장기 이후에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방제를 해주실 때에는 약액이 밑으로 충분히 뿌리까지 약액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방제를 하신다면 실제로 방제 효과가 약합니다. 이 병에 걸릴 경우에는 뿌리가 우선 썩게 되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 콩의 개체에서 입에 황화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조기 낙엽하기까지도 됩니다. 이후에 종자의 종피에 발생하게 되는 미라병이나 자방병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종자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다음해에는 정부 보급종을 이용하신다던가 다른 충실한 종자를 구하셔서 종자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논둑에서 발생이 되는 이런 세균성 불마름병이나 세균성 전문이병 같은 경우는 영양생장기 이후 강우나 바람에 의해서 잎의 상처를 통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균성 병도 상태가 발생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종합방제 하실 때 같이 약을 넣어주셔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의 나방류 유충 피해로는 거세미 나방이나 파밤 나방, 콩나방 등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지역에서는 파밤 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고 민원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밤 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월동 해충으로서 콩의 영양생장기 밀도가 높다면 콩의 잎을 순식간에 갉아 먹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발생할 경우에는 7월 상순에 발생하게 되겠고요. 콩의 잎이 많이 먹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이러한 나방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주시고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나방류 등 유충 같은 경우는 삼령충 이전인 어린 시기에 적용 약제를 방제로 해주어야 효과가 큽니다. 삼령충 이후에는 약제의 내성이 이미 생기기 때문에 살충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콩에 최대로 피해를 주는 해충은 노린재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나 썩떡나무 노린재, 풀색 노린재 등은 잎과 줄기, 콩의 꼬투리, 콩알까지 콩의 전 세대를 걸쳐서 흡집으로써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가 되어야 될 해충입니다. 특히 톱다리 긴 허리 노린재의 경우 다른 노린재보다 일찍 월동에서 깨어나 포장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찰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노린재 같은 경우도 5월달 이후에는 포장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린재의 주 방제 시기는 꽃이 핀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방제가 필요합니다. 콩을 고품질 다수확 재배하기 위해서는 벼농사와 마찬가지로 콩에서도 제대로 된 수량을 내기 위해서는 1차, 2차로 나뉘어서 2번 종합 방제가 필요합니다. 1차 방제 시기로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갈색 무늬병이나 뿌리 썩은 병, 나방류 등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 2차 방제로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노린재류나 자주무늬병, 콩의 표면에 발생되는 미라병이나 자반병, 뿌리 썩은 병 등 방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방제를 해주셨는데도 콩 포장에서 병해충 밀도가 높다면 추가적으로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콩의 중만생종이나 만생종 같은 경우는 파종 후 140일에서 150일 때 되는 때 수확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성숙기 7일에서 14일 이후 수확을 해줘야 되고요. 잎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에서 90%가 갈변되었을 경우에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꼬투리가 탄립되는 경우도 있으니 적기 수확을 해주셔야 되며 콩의 수확은 보통 낫으로 수확을 하는 일반적인 수확, 예치기로 수확을 하는 일반적인 수확 또는 콤바인을 이용해서 수확을 하는 기계 수확 등이 있습니다. 예치기나 낫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수확을 하실 때에는 수확할 때 콩의 꼬투리에서 콩의 알이 탄립이 되지 않는 오전에 작업을 해 주셔야 되며 콤바인으로 수확하실 때에는 콩의 수분이 마르게 되는 10시 이후부터 5시까지 수확을 할 경우 탄립이 잘 되어 수확 효율이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콩을 수확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강소농 농업인들의 경우 콩의 수분 함량을 맞춘 후 바로 수매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강소농, 저장고가 없는 콩의 재배 농업인들은 보통 콩을 바로 수확을 하고 수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은 농업인들께서는 가공을 하시거나 2차 판매를 하시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콩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저희 논에서는 콩 재배가 가능한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농콩 재배가 가능한 토양으로서는 밭 토양과 같이 산화 토양이 배수가 좋고 논에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산화 토양은 토양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일반 논과 같이 회백색을 띠고 있는 것과는 또 좀 다른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에서 콩을 재배할 때에는 물 빠짐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함께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많이들 참여하셔요.